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 때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정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요즘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줄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아주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정말 미중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그 공수처의 움직임에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나눠서 거의 철야 이 집회를 갖는 모습도 있는데요. 네, 서울의 한남동 한남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있는 것이 한남동이죠. 한남 오거리에서 이렇게 남산으로 갈라지는 그 길모퉁이까지 그 중간쯤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 한남동에 또는 대통령 관저 앞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찬반 집회를 따로 여는 모습, 이것은 정말 미중유의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수본 의견을 반영해서 7일 이상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수처의 이번 그 결정, 이것은 공수처 스스로의 수사 능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자격 여부도 없다는 것이 스스로 반증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이 병력이 적어서 중과부적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속적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유연적인 요소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하는 얘기가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가 체포영장 집행 기간입니다. 네, 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을 적어 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가 그 영장 신청 기한인데요. 오늘도 2차 집행을 하러 가도 특별하게 이 체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많은 이 체포 영장 집행 반대하는 집회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고요. 또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쳐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한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일을 연장을 할 테니 이번에는 경찰 쪽에서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공수처가 왜 만들어진지를 우리는 정확히 아는 이상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저렇게 무리한 시도, 이거는 그야말로 자승자박으로 빠져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날밤을 꼬박 세워서 혹시라도 아침 일찍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한 모습, 또 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많은 숫자가 그쪽에 집결을 해 있습니다만은 8시 반쯤에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겠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7일 이상 연장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장 재집행 순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긴박했던 사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론조사를 오늘 2개가 나왔죠. 여론조사. 네,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코프라라고 하는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것과 아침에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날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지요. 바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40%가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40%가 나온 것은 탄핵 국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급등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글쎄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와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여론조사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이 당, 국민의힘이냐 민주당 지지율을 묻는 항목도 있지만 아예 윤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항목에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가 56% 나왔는데요. 이것도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가 70%까지 갔었죠. 비상계엄 직후에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거의 65에서 75%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매우 지지한다가 31%, 그리고 그 외에 9%가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지한다와 지지하는 편이다. 요거는 이제 다소 소극적인 그 응답이 9%를 합하면은 40%가 윤 대통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이 여론조사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예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트렌드,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바로 꼭 40%를 찍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상당한 상승 탄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 지지 또는 국민의힘의 보수 우파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 수치가 나온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탄핵 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23일부터 첫 변론이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체포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반감이라든가 아무튼 이번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꼼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 조사 내용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연령별 아까 말씀드린 우리 EPD YTN 저걸 돌려주세요. 자, 댓글을 만들어 주세요. 바로 이 20대, 30대의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어서 긍정적 또는 태도를 유보했다라는 게 이 조사의 큰 특징입니다. 연령별 긍정평가가요, 10대와 20대가 37%, 또 30대가 36%, 40대는 역시 뚝 떨어지죠. 40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공고하다는
그런 그 연령층 아닙니까? 40대가 26%, 50대가 39%, 60대가 40%, 70대가 61%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초중반까지 37에서 36%라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 여론조사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30대 특히 또 10대와 20대는 지금 100주 되나서요 어떻게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라고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그날부터 약 2주 동안은 완전히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던 적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주당의 꼼수라든가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드러나자 바로 지금 정권 교체의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싸늘해졌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 지역별 긍정 평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47, 부산 울산 경남이 44, 인천 경기가 많이 올라갔네요. 인천 경기가 44, 서울이 40, 강원 제주가 40, 대전 세종 충청이 38, 광주 전라가 11%. 이거 윤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평가를 한번 봤더니 광주 전라에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죠. 89%가 윤 대통령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이 그 다음으로 62, 강원 제주가 60, 서울이 59, 부울경이 56, 인천 경기가 55, 대구 경북이 51% 순으로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드러났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평가가 보수가 약 70%, 중도는 35%, 진보가 13%. 이게 무슨 얘기냐? 보수 자신의 이념 성향이 70% 보수라고 대답한 분에서 10명 중에 7명, 즉 70%가 윤 대통령을 지지로 돌아섰다 하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중도 세력 나는 이 당 저 당 다 싫다. 나는 중도로 남겠다라고 하는 분 중에서 35%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으로 돌아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35명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죠. 예,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예, ARS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이 4.7%에 이르렀다. 총 전화를 건 횟수가 21,400명인데요. 그 중에서 응답자가 1,000명. 이것은 모집 응답자가 1,000명 할 때 스톱을 하는 겁니다. 딱 뭐 1,000명이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2만 명, 3만 명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 응답자가 1,000명 채워질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이 걸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1,000명이 다 차면 이제 ARS 응답 전화가 자동적으로 스톱되는 그런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예, 여론 중도 지지율이 35% 반등을 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항목에 그래프를 올려놔 주세요. 매우 지지한다가 26%, 지지하는 편이다가 10%라 자신을 중도 성향으로 응답을 한 사람 중에서 중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항목이 있죠. 여기에 매우 지지한다가 26%, 지지하는 편이다가 1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전으로 완전 회복이 됐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는데요. 저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윤 대통령 지지율을 일목요연하게 아까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보수층이
제일 왼쪽입니다. 여기에 밑에 분홍 색깔이 매우 지지한다. 그리고 약한 분홍색이 지지하는 편이다. 이제 요거를 합해서 70%가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중도층에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지지한다가 26, 지지하는 편이다가 10, 합해서 36%가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진보층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는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 세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인가요? 진보당이 진보 세력인가요? 정의당이 진보 세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참된 진보의 가치를 이들은 하나도 국민들께 보여주지를 못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이비, 진보라는 소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이비 진보 세력임에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진보 세력이라고 자기 성향을 답한 사람 중에서 매우 지지한다가 9%, 그리고 지지하는 편이다가 4%, 합해서 13%가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 87%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잘 모른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상승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은 그것은 곧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뜻한다라고 점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하는 것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 더더구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소수의 생각이고요. 국민 전체로 볼 때 비상계엄만은 이거는 잘못됐다, 적절한 그 선택이 아니었다 하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여부하고 별개로 이 대통령의 탄핵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땅땅땅 이제 탄핵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탄생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너무나도 잘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고스란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그야말로 헌납했던 당시의 학습 효과가 그대로 우리 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탄핵이, 비상계엄은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 탄핵이 되면은 안 되는구나, 안 돼, 나라가 더 혼란스럽겠구나, 그리고 새로 들어설 이재명 정권, 아이고 이거는 더 불안한 정권, 그리고 더 국민을 낭떠러지기에 빠뜨릴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그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재인 정부 보수 적폐 척결로 많은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극단적인 좌우 구도로 훨씬 더 심각하게 양분화됐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나라가 더 혼란스럽기 전에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의 결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탄핵소추 이전을 회복을 한 이후에 또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온 것이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에 지지율이 사실은 20대 중반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해야 30대 초반인데 이번 그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40%는 탄핵 소추 훨씬 이전에 그런 지지율로 돌아갔다. 그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거, 이거는 우리 국가에 더 큰 재앙이 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꼭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라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저렇게 체포에 불응을 하고 공수처 또는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의 요구를 다 거절을 했죠. 1차, 2차, 3차 소환조사에 불응을 한 그런 것들이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반 논란이 또 등장을 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정말 뭐 믿음직하고 그런 신뢰를 회복했다기보다도 바로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인 두려움, 민주당이 과연 진정한 대안 세력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탄핵이 된 이후에 보수 우파 세력이 거의 괴멸된 상태였죠. 괴멸된 상태였고, 그 중에 탄핵 찬성파, 이른바 탄찬파들은 따로 당을 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뭐 바른미래당 이런 그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6개월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탈당을 한 사람들이 그 당에서도 또 견디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 러시를 이룬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윤석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보다도 한 가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권을 맡기면은 더 위험하겠다. 즉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대한 세력이, 대한 정권이 이재명이 이끄는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말만, 그리고 이재명의 호위무사들로 가득 찬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따가 두 번째 이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탄핵 소추에서 가장 핵심인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는 그 정도의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실질적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보수 우파 세력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즉 헌재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지난번처럼 4분 오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기반을 회복하는데 2년 반 이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수 세력이 괴멸이 되면은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인 건전한 그 양당 체제의 한쪽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이재명의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이 작용을 해서 바로 이런 수치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이것이 일사천리로 그들의 요구대로 탄핵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습니다. 이재명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눈빛 하나가 모두 다 그게 곧 국정이 되고 이 견제 세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험한 그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그 탄생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화문이면 광화문, 또 한남동의 그 많은 분들이 철야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런 집회에서 목 놓아 외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 몇 가지 또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조기 대선은 없어야 하겠지만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하면은 여당에서는 어떠한 이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느냐라는 것도 바로 이제 신년 특집의 여러 가지 이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아시아투데이와 코프라의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만 기존에 나온 서울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김문수 변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적합한 인물로 이런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여타 기타 다른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김문수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이 11%의 지지율을 받고 물론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주목거리일 테고요. 한동훈도 그대로 11%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홍준표는 10%, 안철수 10%, 오세훈 8%, 원희룡 5%, 나경원 2% 이렇게 지금 7명의 예비주자, 우리가 후보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후보군들이 7명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양상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문수가 11, 한동훈이 11 동률입니다. 그 바짝 따라간 게 홍준표가 10%, 안철수가 10%, 오세훈 8%, 원희룡 5%, 나경원 2%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큰 이제 뭐 김문수가 이 선두권으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이거는 여론조사가 2월 말 3월 초에 가봐야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선을 염두에 둔 진정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탄핵 정국이 지속이 되고 이 여당에서 야당을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사람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이 그걸 노리고 상당한 이 메시지를 낼 때마다 상당한 강한 그 어조를 내세웠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이 국미의원들을 다 일어나게 만들면서 사죄를 해라, 고개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다 일어서게 만들 때 김문수 장관은 어떻습니까? 혼자 유일하게 일어서지를 않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에 맞서서 싸울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줄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여부는 제 판단에는 약 2월 말쯤 이제 대선 여부가 상당한 국민적인 관심이 들었을 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차기 대선이 언제 열릴까, 누가 나올까 이런 것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로 더 많은 국민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대선은 한치걸로 두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이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트렌드, 이 후보는 차츰차츰 올라가는구나. 이 후보는 그냥 정체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또 국민의 주목을 크게 못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추세 분석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볼까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따로 살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재명이 43%, 민주당 내에서 차기 후보로 누가 유력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 43%, 김동연이 9%,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그 탄핵 때 사회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봤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원식이 7%, 김부겸이 7%, 김두관 3%, 김경수 2%, 김민석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43, 김동연은 2등이지만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두 자리 숫자도 안 되고 9%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광주, 전라, 즉 호남에서 이재명 응답률이 61%로 가장 높았고요. 반면에 강원, 제주에서는 28, 대구, 경북에서는 29로 낮게 나타난 지역도 있다. 그리고 김부겸은 대구 경북에서 18%, 원래 자기 지역구가 그쪽이니까요. 18%로 나타났고, 우원식, 김동연은 대전, 세종, 충청에서 각각 10%와 12%로 높게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뭡니까? 김동연은
경기지사하고 또 출신이 충청북도 음성입니다. 음성.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두 자리 숫자가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이요. 바로 국민 10명 중 4명 40%에 이르는 분들이 선관위의 시스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시스템 공개 검증, 이거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한번 규명을 하는데 나는 찬성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44%에 이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관위의 시스템 미비, 이것으로 충분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국회보다도 많은 병력이 들어간 것이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44%가 대답했다는 것은, 글쎄요, 이게 아마 평상시에 이 질문을 했다면은 한 20% 안팎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비상계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 44%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 그만큼 국민적으로 관심 사안이 매우 높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또 그 관련해서요, 정당 지지조에 따라서 이게 사뭇 달라지는 상황을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 무려 85%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12%만이 그 부정선거 한번 검증을 해보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12%, 국민의힘의 100명 중 85명이 부정선거 이번 기회에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5%가 응답을 했다 하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문가 대담도 하고 그 의혹을 하나씩 짚어본 것도 바로 요 지점에서 우리가 실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하겠습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선거에서 진 세력들은 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처음에 김어준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부정선거였다라고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 때 그때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제 이 국력 소모를 이제는 그만하고 이번 기회에 비상계엄이 촉발한 이 탄핵 정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것을 말끔히 씻어버리자. 그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대담이라든가 의혹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관계에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리얼미터, 말씀드린 대로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날 정례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8%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또 민주당은 0.6%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34.4가 상승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34.4, 3.8%포인트가 올라가서 34.4를 저 그래프에서도 눈에 띄게 올라갔죠. 반면에 민주당은 0.6%포인트가 떨어져서 45.2, 아직도 여전히 11%포인트가 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4%로 올라가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여론조사는 추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분들이 많이 결집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항상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또 보수 우파라고 본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재명 정권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그럴 반듯한 수권 정당, 수권 세력으로 인정을 하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중도 세력을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되돌아 보면은 보수 우파가 완전히 괴멸이 되면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겨우 이전 모습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당이 운영이 되는 그런 괴멸 상태, 이것도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괴멸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그리고 학습 효과,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주변,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학회 회장, 지금 현재 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헌법학회 교수들이 이번 탄핵은 인용되지가 않을 것이다. 본인 표현대로 하면 자기는 100% 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중에서 80%는 기각 일 확률, 20%는 각하될 확률이 20%가 있다. 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예 헌법 소출을 중단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탄핵감이 될 수가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각하 20%, 기각 80%라고 얘기를 한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한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죠. 약 1000명으로 구성된 헌법학회 회장이 저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인데요. 아마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을 통해서 자기 견해 또 헌법학회 의견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한 번도 탄핵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23번인가요? 탄핵 변론에 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번도 스스로 탄핵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내가 사실은 이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대리인들, 변호인단에 맡겨놨죠.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스스로 법률과 이자 이번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탄핵이 왜 부당한지를 직접 변론을 통해서 내가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마당이니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그 결집 속도와 결집의 강도가 매우 다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귀추를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루차님, 이 나라를 좌파 민주당에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김진희님, 박경려 스패너님, 천웅동님, 김선희님, 눈물 납니다. 힘을 주소서. 테네시 형님, 맞습니다. 옆에서 자살도 많이 하고요. 예, 테니스 형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소중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매직님도 계시고요. 예, USER님도 계시고, 기현정님, MHK님, 보리님, 주권재미님, 네, 서금란님, 정정님, 마운틴님, 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박경려 스패너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즌2, 왜 시즌2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이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젠틀한 정확한 팩트 논명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박경려 스패너님은 정말 아시아 최강의 스패너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슈 1 두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이유도 명쾌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갈까요?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예, 내란 수계라더니 슬그머니 내란죄를 감춘 이재명의 잔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시사에 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꼼수 중에 정말 예, 저건 뭐 잔꾀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잔머리 돌린다고 그러죠? 잔머리 돌린다. 바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해서 다들 뜨악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어안이 벙벙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뇌란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병력을 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예, 총을 안 쐈을 뿐이지 총을 들고 들어갔다.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뇌란 수계 또는 내란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불렀지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의원들은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바로 그 이튿날부터 12월 4일부터 완전히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선전선동은 정말 민주당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저 친구들은 선전선동에 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밖에 나가면은 주요 사거리 웬만한 그 사람들이 많이 통행한 데는 모두 다 현수막을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하라 탄핵하라 그리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 자폭하라 뭐 이런 각종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수막이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서 10발자국만 나가면은 쉽게 보실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그랬던 이재명이 이제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슬그머니 철회를 하고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이재명의 사법재판 2심과 3심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탄핵에 인용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란죄로 계속 몰고 가면은 거기에 각종 증인이 여러분들 지금 별 4개, 별 3개짜리 그 군인들이 지금 약 한 20여 명이 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란죄로 계속 이어를 가면은 증인 신청만 해도 수십 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탄핵 재판이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탄핵이 결론이 안 나고 먼저 이재명이 2심과 3심에서 덜컥 유죄 판결이 되면은 대선에 나가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 안중에 없는 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재명을 대통령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2심 판결, 3심 판결이 남아 있으니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탄핵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내란죄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각종 수십 명에 이르는 증인 채택, 그 다음에 증인 신문, 그러면 이게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내란죄를 빼자 이거지요. 내란죄를 빼고 그 외에 이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요거만 갖고 빨리 속전속결을 하자.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지금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의 2심 이것이 지금 이 대법원장의 명대로 하면은 11월 15일 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죠. 그러니까 3개월이면 뭡니까? 12월, 1월, 2월 중순에는 2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심 판결이 나면은 3월, 4월, 5월 중순에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월 중순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나오는데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질질 끌다가는 이게 바로 180일이면 뭡니까? 6개월 아닙니까? 예, 6개월, 즉 6월 말까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게 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헌재법에. 그러니까 야, 이거 6월 말까지 가면 우리가 안 된다. 무조건 5월 초, 4월 말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들을 나름대로의 절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슬그머니 뺀 것입니다. 내란죄를 빨리 하면은 속전속결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선이 저들은 3월 말까지는 무조건 헌법재판소를 빨리 압력을 넣어서 3월 말 이전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두 달 뒤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탄핵재판소,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이끌어내고 두 달 뒤에 5월 말 정도에 5월 중순이나 말에 대선이 열려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내란죄로 계속 몰고 가다가는 이거 5월 말까지 이 대선이 안 열릴 수가 있겠구나. 바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탄핵죄를 형사재판으로 넘기고 참 소도 웃을 일이죠. 딱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낼 목적으로 내란죄를 슬그머니 감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중도 세력을 비롯해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믿고 맡길 정도의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저 아주 얄팍한 꾀 그리고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얄팍한 걸로 자기들 집권의 모든 것을 이 국민들의 어떤 뭐 민생이라든가 나라의 혼란이 빠뜨리거나 이런 관계없이 오직 자기들에게 공천권을 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탄핵과 그리고 내란죄도 필요하면은 수추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 내란죄 하면은 이거 하세월이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또 슬그머니 내란죄를 빼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저 민주당이 탄핵 소추 요건에 내란죄를 빼면요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국회를 통과할 때 그 내란죄가 제일 앞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12명이죠. 들어가서 함께 국회를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이제 빼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표결을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내란죄가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슬쩍 집어넣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뺀다. 바로 그래서 저렇게 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다시 폭등한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나라가 더 거덜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 볼 것 같아도 국민들은 모든 상황을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 가벼운 사람들이 늘 이 선전선동을 앞장서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말을
줄이고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가 되는지를 국민들은 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탄핵 정국에서도 오히려 기현상이 나는 것이죠. 계엄을 촉발한 그 윤 대통령과 그가 속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는 게 매우 이례적인, 외신들도 이 현상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라고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집권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이 집권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12월 15일까지는 이거 지금 21세기의 백주대나한테 무슨 계엄령이야 라고 곤두박질 쳤지만 그 뒤에 하는 행태들을 보니 저 세력도 저거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겠네라는 판단이 들어선 것입니다. 바로 이번에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슬그머니 철회하겠다는, 그래서 논란을 자초를 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물론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그 상황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들이 선전선동을 위해서 제일 앞장선 게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내란죄의 우두머리, 내란죄의 수괴라고 그렇게 선전선동 문구를 딱 정해서 약 한 3주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내란죄 진짜 우두머리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것을 철회를 하는 민주당의 그 잔꾀, 이재명이 뭡니까? 우리가 잔뭐뭐라고 하는데 비속어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참 아주 생각 자체가 국민을 위한 그런 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자기들 이익 집단 카르텔, 집단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이익 카르텔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탄핵소추 안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큰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그 기류에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군요. 테니스 형님, 계속 좋은 말씀 주셨고요. 천운동님, 네. 로찬님, 보리수님, 오케이님, 아방국님, 요즘에는 워낙 사안이, 엄중한 사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소개를 자주 못해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광고가 준비가 돼 있네요. 여러분들 이 광고주하고의 이건 뭐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지난번처럼 알부민 광고를 여러분께 또 전해드려야 됩니다. 알부민 알다시피 간에서 만들어진 혈관 단백질 성분이고요. 또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 이것을 장기 복용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가 되고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혜택이 또 있네요. 2+1. 2박스를 사면 1박스가 더 들어가는 한정 특가로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준재님, 엘미네르마님, 미미스완님, 천운동님, 도안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